안녕하세요. 책먹고입니다. 책의 머릿말과 꼬릿말 중요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책은 더 고 기버입니다. 저자는 밥 버그와 존 데이비드만이고요. 출판사는 포레스트 북스입니다. 총 179페이지고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구독자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를 좀 잘 주는 편이세요? 받는 편이세요? 아니면 받은 만큼만 보답하는 편이신가요? 이 책은 제목처럼 베푸는 사람,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추천사에 아주 잘 정리되어 있어서 아리아나 허핑턴이 쓴 추천의 글을 먼저 읽어볼게요. 베풀고 남을 더 배려하고 타인의 삶에 선한 역을 미치고 진실하게 살고 주는 것과 받는 것 모두의 문을 열어두는 삶. 그런 삶이 아이들 동화에서만 등장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멋지게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사는 나라와 종사하는 분야는 다를지라도 그들은 모두 베푸는 철학의 핵심을 실천한다. 이 책은 그 철학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며 베푸는 삶이 동화처럼 허황된 꿈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도 일상에서 따를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믿고 싶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행동이 단지 멋진 목표로 그치지 않고 오히려 삶의 방식이 되는 세상. 베품으로 인해 풍요롭고 보람차게 살 수 있는 세상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회의적인 목소리가 안팎으로 우리를 억누를 때가 많다. 어차피 잡아먹고 먹히는 세상.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이 우리를 단념시킨다. 사람들 대다수는 성공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남에게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책에서 밥 버그와 존 데이비드만은 고 기버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함으로써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든 먼저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베푸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대개 부유한 사람들이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모습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는 베품의 극히 일부분 뿐이다. 버그와 많이 말하는 베푸는 사람은 말 그대로 주는 사람이다. 즉 타인에게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주며 다른 사람의 삶에 가치를 제공하라는 메시지이다. 어떤 일에 대한 대가나 앞서 나가려는 전략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베품 그 자체가 삶을 충만하고 만족스럽게 해주기 때문이다. 네, 여기까지가 추천사였고요. 이 책은 소설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라는 책 아시죠? 비슷한 형식입니다. 조라는 남자가 나와요. 이 사람은 성공을 쫓는 인물입니다. 경쟁자들을 압도하기 위해서요. 불철주야 일에 매진합니다. 자신의 실적을 위해 상대를 돕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주었으면 받으려고 하는 성향이거든요. 큰 계약을 앞두고 도와줄 사람을 찾다가 핀다 회장이라는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 핀다 회장의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 그와 접촉하죠. 그런데 핀다 회장은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내가 그 방법을 알려줄 테니 매일매일 실천을 꼭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배운 즉시 행동하기만 한다면 성공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준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성공의 노하우가 5가지 법칙입니다. 첫 번째는요, 가치의 법칙. 두 번째, 보상의 법칙. 세 번째, 영향력의 법칙. 네 번째, 진실성의 법칙. 마지막 5번째는 수용의 법칙입니다. 이 5가지 법칙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설명을 하고요. 그 법칙 내용 중에서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한 부분씩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을 말씀드리기 전에 조가 핀다 회장님을 만나서 성공의 노하우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주는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조가 핀다 회장에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주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지 않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핀다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무궁무진한 보물이 아니라 한계가 가득한 곳으로 여기면서 성장하지. 협동의 장이 아니라 경쟁의 장으로 보는 거야.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을 수 있는 것도 있네. 바로 자신이 얻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지. 갈등을 찾으면 갈등을 만날 것이고 날 이용하려는 사람을 찾으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세상을 고륙상쟁의 장으로 본다면
나를 다음번 희생양으로 보는 덩치 큰 개를 만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좋은 면을 찾으려 하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재능과 독창성, 배려와 선량함을 지니고 있는지 알고 놀랄 거네. 결국 세상은 내가 대접받길 원하는 방식대로 대접하게 되어 있거든. 네, 부자다운 마인드죠. 첫 번째 법칙입니다. 첫 번째 법칙은요, 가치의 법칙입니다. 가치의 법칙이란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자신이 받는 대가보다 얼마나 많은 가치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레스토랑 얘기가 나옵니다. 수준 미달의 레스토랑은 고객이 지불하는 돈만큼만 음식과 서비스를 대접한다네. 어네스토가 말했다.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말이야. 그리고 좋은 레스토랑은 그 돈으로 가능한 최상의 양과 질을 대접하려고 노력하지. 하지만 훌륭한 레스토랑은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그들의 목표는 돈의 액수를 넘어 고품격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네. 네, 여기까지가 짧은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는 만족과 불만족을 기대에 따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기대한 것만큼 못한다 하면 실망하거나 불만을 표하기도 하고요. 기대한 만큼 한다 하면 말 그대로 쏘쏘하다고 생각하고요. 기대보다 이제 더 많은 것을 얻거나 할 때 이제 만족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 기대라는 게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만족이라는 건, 감동이라는 건 상대가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이 주어야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요, 보상의 법칙입니다. 보상의 법칙은 당신의 수입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그 도움이 그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읽어볼게요.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첫째, 당신 자신이 보상의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건 당신에게 달렸죠. 더 큰 성공을 원할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봉사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잠시 생각해본 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른 하나는 뭐죠?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다는 점이죠. 언제든 봉사하고 도와줄 사람을 찾을 수 있거든요. 마틴 루터킹 목사는 이렇게 말했죠. 누구나 위대해질 수 있다. 누구나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해 볼게요. 모든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누구나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맞아요. 보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만족할수록 더 큰 보상을 받게 마련이죠. 세 번째 법칙은 영향력의 법칙입니다. 당신의 영향력은 타인의 이익을 얼마나 우선시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먼저 본문에 인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말하는 인맥이란 꼭 자네의 거래처나 고객을 의미하지 않네. 자네를 알고 좋아하고 신뢰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말하는 걸세. 자네에게서 무언가를 사지는 않지만 항상 마음 깊은 곳에 자네를 품고 있는 사람들 말일세. 이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윈윈 전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소위 윈윈 전략이란 위장된 점수 기록에 지나지 않네. 모두 비기긴 하지만 어느 쪽도 이익을 얻지 못하는 확실한 방법이지. 어떻게 보면 공평해. 내가 내 등을 긁어주었으니 이제 내 등도 긁어주라는 식이 아닐까? 사업이나 삶이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관계의 기본을 누가 누구에게 어떤 빚을 지고 있는가에 둔다면 절대로 친구를 만들지 못해. 모두 채권자로 남을 뿐이지.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게, 상대방의 이익이 뭔지 살피고 그 사람의 뒤를 돌봐주게. 50대 50 따위는 잊어버려. 그건 무조건 지는 전략이네. 100% 승리를 거두는 유일한 전략은 바로 100%를 주는 거야. 상대방이 이기도록 하는 게 바로 내가 이기는 길이지. 상대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해주게. 다른 사람의 승리에 집중하는 걸세. 세 번째 법칙입니다. 당신의 영향력은 타인의 이익을 얼마나 우선시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어서 네 번째 법칙은요. 진실성의 법칙입니다. 진실성의 법칙.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이번 내용은 유명한 세일즈 강사의 강의 내용인데요. 많은 세일즈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파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모두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어떤 훈련을 받았든 또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든 가장 소중한 상품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본인이에요. 스스로 정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가운데 전문 지식이나 기술의 비중은 단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는 사람을 대하는 기술이죠. 사람을 대하는 기술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관심을 갖는 것,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일까요? 모두 도움이 됩니다만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려 하거나 남이 가르쳐준 대로 행동하고 그런 척 연기를 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결코 진정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거나 다가갈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본인이 무엇을 판다고 생각하든 실제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네, 이 내용 중에서 조금 더 생각을 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뜻일까요?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 어떤 뜻일까요? 제가 독서 모임에서 그 독서 모임을 이끌고 계신 독서 리더님에게 여쭤봤더니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비전이 분명해야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방향으로 조금 더 고민을 더 해보려고요. 이제 마지막 5번째 법칙입니다. 5번째 법칙은요, 수용의 법칙입니다. 효과적으로 주는 비결은 마음을 열고 기꺼이 받는 것이다. 주는 행위가 반드시 성공을 불러오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가 바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지도 않고요. 줄 때와 마찬가지로 기꺼운 마음으로 받을 수 없다면 그렇죠. 왜냐하면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건 곧 타인의 선물을 거절하는 것이고 흐름을 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란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죠. 갓난아이처럼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존재는 없어요. 평생 어린아이처럼 젊음과 활기, 생명력을 유지하는 비결이 뭘까요? 큰 꿈을 간직하는 것,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 스스로를 신뢰하는 것. 어린 시절 누구나 간직했지만 크면서 내동댕이 친 가장 귀중한 자질들을 꼭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질 중 하나가 바로 마음을 열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받는 자세입니다. 이제 조의 두 눈은 빛나고 있었다. 그를 보고 있는 핀다의 눈 역시 그랬다. 사실 제가 방금 말한 것들, 큰 꿈을 갖고 호기심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신뢰하는 것은 받는 행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네, 여기까지 위대하고 엄청난 성공에 이르는 5가지 법칙을 알아봤습니다. 짧게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법칙은 가치의 법칙.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자신이 받는 대가보다 얼마나 많은 가치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두 번째는 보상의 법칙입니다. 당신의 수입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그 도움이 그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세 번째는 영향력의 법칙이죠. 당신의 영향력은 타인의 이익을 얼마나 우선시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네 번째, 진실성의 법칙.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당신 자신이다. 5번째, 수용의 법칙입니다. 효과적으로 주는 비결은 마음을 열고 기꺼이 받는 것이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주는 것의 중요성도 물론 느꼈고요. 더불어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친구, 거래처 또는 멘토, 많은 복과 운이 사람을 통해 온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생을 바꾸려면 3가지를 바꾸면 된다고 하잖아요. 시간을 달리 쓰거나 사는 곳을 바꾸거나 그리고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더 고 기버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많이 주시고
더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